반갑습니다.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미래 가치가 높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824 사건 번호고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88-3 외 두 필지, 즉 이제 세 필지의 부동산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을 살펴보시면 근린주택이거든요. 즉 이제 상가주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습을 보시면 이런 이제 상가 건물이에요. 비록 이제 상가 건물이지만 사실상은 토지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토지 면적을 보시면 이제 약간 작아 보이는 62.315평입니다. 그렇지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토지 면적이 작은지 큰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때문이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꽤 쓸만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68.066평이고요. 건물 면적 약 68평인데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건물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미래가치는 땅이 중요한 거고요. 건물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하자 보수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가에 토지 면적을 나누어서 평당 금액을 살펴보면 1차 감정 금액이 5억 1279만 1000원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토지 면적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당 금액을 보면 823만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리고 지금은 1회 유찰이 되어서 2차가 2019년 7월 11일 날 있습니다. 요때 시세 분석을 해보시고 가치가 있으면 2차에 입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은 미래 가치가 있고 상품도 좋지만 시세 대비 조금 비싸다. 나는 좀 더 큰 수익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3차 때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석은 이제 마지막에 해보고요. 우선 이제 2차 금액을 살펴보면 평당 576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입지 분석부터 하시면요. 요 위에 요 부분이 이제 세종시고요. 세종시 2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빨리 넘어갔는데 요 부분이 이제 세종시 3생활권이고요. 물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세종시 인근 일단 그 고속철 노선 해서 KTX 노선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개발 호재부터 보시면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이제 드디어 KTX 역사가 추진 중입니다. 이때까지 세종시에는 KTX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송역을 가거나 공주역에서 KTX역을 이용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세종시에도 KTX 역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위치 선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금남면 일대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금남면의 직접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땅값은 소문에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세종시가 언제 들어온다 뭐 이런 것보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문에도 흔들리는 게 땅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살펴볼 만한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호재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풍부한 데서 세종시 KTX 역사라는 호재가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전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대전시에 지하철 1호선이 있죠. 이게 세종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이 북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북쪽, 오른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반석역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청주공항까지 연결될 계획에 있고요. 1차적으로는 우선 대전의 반석역부터 해서 세종시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KTX역이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 금남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세종 KTX역과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어디에 금남면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9년 4월 18일 관련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19년 4월 18일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역까지 연결하고 14km에 달하는 이 구간에 외삼역, 금남역, 세종터미널역, 나성역, 정부 세종청사역 등 5개 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장께서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1조 548억 원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될 경우 국비 지원을 7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70%, 지자체 30% 비율로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전시 등과 협력해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안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정부 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9년까지면 완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종시는 워낙 호재가 많고 이 호재가 많은 데서 이런 뉴스가 터져주면 땅값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없는 데서 요것만 들어온다면 이게 들어와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미 세종시와 대전 유성구 일대에는 호재가 많은 데서 이런 게 더해지면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증하는 이제 뉴스가 또 나왔는데 1년 더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였는데 20년째 묶인다는 뉴스가 2019년 5월 28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KTX 세종역 건설, 대전 반석에서 세종 간 지하철 연장 사업 등 잇따른 호재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토지 소유주나 투자자들은 이번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반면 이번 조치로 이중 규제로 인해 폐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실제 금남면 지역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대전 세종 광역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래 나오는데 이중 규제죠.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규제. 그래서 즉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두 개가 이중 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년째 묶이거든요. 근데 1년 더 묶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묶을 예정이라면 1년 더가 아니라 3년, 5년 더를 묶겠죠. 그러나 1년 더 묶었다라는 거는 1년 뒤에는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당장 거래를 하실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내가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중규제로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으면 사용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 특히 국토부의 허가구역 재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인접한 3, 4생활권 개발 영향 등 주변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 같다.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 세종시 3, 4생활권 인접한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금남면은 국가가 봤을 때도 지자체가 봤을 때도 투기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나중에 매도할 때는 충분히 지가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남면 용포리 다시 보시면 KTX역이 들어오고 대전 세종광역철도가 들어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했다라는 것은 즉 지가 상승 우려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세종시는 신도시로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2생활권, 3생활권이랑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바로 지금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전시 유성구와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이미 풍부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종 KTX역, 세종 대전 광역철도 이런 게 더해지기 때문에 지가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을 한 것입니다. 즉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기사에서 벌써 유추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용포리 88-3번지, 88-4번지, 88-9번지 즉 세 필지거든요. 이거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위치는 아까 금남면이었고 이 물건의 형상을 보시면 요 88-9번지 그 다음에 88-4, 88-3번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88-4번지나 3번지는 이 단독으로 쓰기에는 형상이 토지 모양이 너무 좀 작고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주위 토지에 매각을 하거나 주위 토지랑 같이 합쳐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88-9번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땅 모양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만 감안하시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보시면 규제를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좋은 게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종 주거지역만 되더라도 고층 건물을 중층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다. 사용 가치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필지는 약 이제 10평, 10평에서 20평 정도는 이제 조금 주위 토지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9번지는 단독으로 쓰기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단독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땅값만 감정가를 봤을 때 우리 시장 가격과 지금 법원 경매 감정가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가고요. 이제 시장의 시세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우선 감정가를 보니까 4억 312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토지 감정가만요. 토지 감정가만 646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2차 지금 건물까지 합친 가격이 576만 원이니까 오히려 땅값보다도 지금 2차 가격은 더 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정보를 보시면요. 용포리 1길 9번 건물이고요. 그 다음 이제 1, 2, 3, 4층까지 해서 1층은 음식점으로 쓰고 있고 1층이 즉 이제 상가고요. 2층, 3층은 단독주택. 3층 일부는 보일러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호프집으로 쓰고 있고 2층 주택, 3층 주택과 보일러실이 있고 이제 주택이지만 호프집을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네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시면 건물 감정가는 1억 809만 6,480원 나누기 이제 평당 금액을 봐야 되죠. 59.898평을 나눠보면 건물 감정가는 평당 180만원 정도 감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땅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2차 지금 유찰된 가격이 이미 토지 감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시외 건물은 다 합쳐서 157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제시외 건물 및 기타 시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 비중이 작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그냥 뭐 내가 안고 가도 된다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황을 보시면 금남면사무소 남측에 인근하에 있고요.
예, 면사무소와 가까운 게 시골 지역에서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까우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도시 지역에 이제 동사무소가 있죠.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가깝다가 뭐 크게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여기 이제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그 주변부터 이제 시가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가깝다라는 거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이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점포는 소규모만 있으며 전형적인 주택지대다. 아직까지는 이제 주택 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이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경매에 나왔다라는 것은 장사가 안 되는 상권이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장사를 못해서 경매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에 의해서 경매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사항을 보면 본건 평가에 있어 계단, 담장, 화단, 기타 시설물 등은 토지나 건물과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분리 시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조경 가치가 미미한 수목 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래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 임차인이 이제 배당금이 다 없어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다 못 받아가게 됩니다. 즉 이제 낙찰자는 내가 추가로 임차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도비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특별히 추가로 뭐 보증금을 더 내어줘야 될 돈은 없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 2002년 8월 14일 근저당이 이제 제일 앞에 오는 이제 권리고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이후에 오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권리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낙찰자,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권리관계상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권리 분석을 하면 토지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신협 근저당이 2002년 8월 14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었고요. 이후에 오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낙찰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이제 시세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이 되는 땅이 이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의 주변을 보면 지금 2019년인데 2019년 7월에 이제 경매가 있죠. 2011년에 이미 358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 빈 땅인 경우에요. 그리고 2017년 즉 약 2년 전에 400만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메인 도로인데 메인 도로변은 이제 건물이 있는 거지만 약 평당 2천만 원 거래된 것도 보이고요. 빈 땅은 메인 도로변에 1,100만 원에 거래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0에서 800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을 조금 살펴보니 메인 도로변에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한 700에서 1,0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한 블럭 뒤에 이면 도로변은 평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 오늘 살펴본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목은 대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은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나 임야보다는 조금 더 비싸야 된다고 감안을 하면 평당 400에서 500 정도지만 500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토지 면적이 62.3평, 건물은 68.06평이지만 건물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이자 충당할 정도의 세가 조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인데 요 62.3평 중에 여기 10평은
이제 나중에 옆 토지 주인에게 팔거나 같이 팔 때 같이 팔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땅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들고 있다가 미래 가치를 보고 시세가 올랐을 때 판매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88-9번지가 이제 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의 메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차 지금 감정가가 평당 576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 가격부터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시세가 약 500만원으로 봤을 때는 이 땅값만 봤을 때는 땅값 대비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죠. 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조금 비싸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다 하면 이제 2차에서 입찰을 보는 거고요. 나는 아니야. 미래 가치 플러스 현재 시세 차익을 더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싼 가격에 3차까지 유찰을 기다렸다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꼭 뭐 낙찰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물건 보는 안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오늘 뭐 유튜브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인 거죠.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안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고 보면 나의 안목이 늘어나는 효과도 크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 및 투자 수익금을 감안하여서 이제 내 성향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비용은 뭐 임차인에게 내어줄 보증금은 없어 보이는데 뭐 이사비, 명도비 정도는 있겠죠. 그리고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비용은 이제 이 물건의 가치 대비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미래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욕심을 더 내서 미래 가치 플러스 현재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문제는 이제 경매라는 거죠. 경매라는 거는 나는 5천만 원 수익을 봐야지 하고 들어가지만 누구는 3천만 원 수익을 봐야지 하고 입찰에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건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현재 가격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 투자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지역이 2, 3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2 생활권, 3 생활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세종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유성구 일대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접경 지역으로서 유성구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땅나무 유튜브 요 보시고 좋았다면 여기 좋아요 표시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동영상 아랫부분에 엄지척 있죠. 요거를 이제 좋아요 표시 부탁드리고 구독도 여기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 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요 종 모양 있죠. 종 모양을 누르면 알림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매물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 그때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땅나무 카페 주소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링크를 통해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땅나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제가 바쁠 때는 이제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 카페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카페 가입까지 하셨다가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